두 번째 주제는 대인 간 갈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요, 영어로 conflict라는 뜻입니다. 이게 힘을 겨루다, 싸우다 이런 뜻인데요. 대부분의 갈등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제 인간이요, 위 주머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가 비어 있으면 우리가 공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도 이게 항상 주머니에 뭔가는 차이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아마 색깔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없으면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좀 더 진전이 있거나 좀 더 발전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갈등이 이래 한 번씩 있고 또 그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갈등이라는 게 해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해소 전략과 관련해서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책에는 9가지 그 갈등 해소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요, 예방주사 맞는 게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비판적인 시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나한테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말, 또 뭐 가시돋친 말이라도 좀 그 올바른 지적을 해주면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런 친구가 한 10명 중에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더 나를 보면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강화 이론이라든지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보듯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지, 나에게 쓴소리를 자주 하는 그런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에게 비판적이기보다는 좀 더 칭찬하는, 좀 더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상당히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많다. 그러면 이게 정리 빨리 해야 됩니다. 정리 다 하고 한두 명만 딱 남겨두고 좀 더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요, 실제로 이게 예방주사 맞는다는 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타입 A형 성격처럼 좀 충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못 견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다 보면 상대방과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이 미리 상대방에게 노출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혹시 너를 기분 나쁘게 할지 몰라, 너를 화나게 할지 몰라, 이래서 예방주사를 몇 대 넣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갈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한테 은지를 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면죄부가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방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하고 다투시면 집에 와서 한번 친구하고 왜 다퉜을까, 그 과정을 시나리오 쓰듯이 한번 이래 쓰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친구하고 어떤 과정으로 가면서 화가 났는지, 또 왜 다투게 됐는지. 인간이 자기가 이래 혼자 바둑 두고 장기 들 때보다는요, 이 훈수 들 때 훨씬 더 실력이 높습니다. 그건 제3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 발생 상황을 쭉 우리가 기록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한번 제3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깨우치고 있으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저 상황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걸 느끼듯이요, 대인관계에서 이것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저 친구하고 부딪힐 수 있어, 딱 느끼고 있는 순간 모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입 A형이나 뭐 좀 충동적인 사람은요, 항상 이게 그 생활 속에서 항상 그 이것저것 고려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몸에 좀 익혀가지고 최소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미리 예견하고 감지하는 것,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가장 현명한 거는요, 평소에 관계 속에서 그렇게 참 애달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전개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 돼서 편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갈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충동적이거나 좀 감정이나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요,
말이라도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라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받아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대인관계에서는 갈등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심호흡 가다듬고 한 박자 늦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몸에 배인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초기에 행동을 취하는 거하고 세 번째 힘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사실 친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조크 같은 것도 있고요. 대화할 때, 실제 어떤 소재, 무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정치, 경제 얘기 아닌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다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무기를 좋은 걸 갖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런 무기를 이렇게 갖고 다닌다면 상당히 좋기도 하지만요. 첫째, 자기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은요.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뭔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친구들이 만나다 보면요. 물론 친한 친구긴 한데 운동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긴 한다는데 이게 잘 못해요. 사실 이게 테니스를 나하고 같이 하자 한다면 조금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혼자 나가서라도 좀 연습도 하고 그래서 뭔가 보조를 맞춰주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면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또 남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자꾸 길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또 내가 한두 가지 그래도 잘하는 게 있고 또 친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른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열등감이나 콤플렉스 느끼지 않고 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는요. 얼굴에서 이래 보면 항상 자신감이 차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의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게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게 없으면 저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얼굴에서 벌써 긍정적인 인상을 못 주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강화일은 만나서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인상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해인데요. 실제 이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참 다른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요 승부라는 게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다툼이 있어서 내가 이겼다 하든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뿐인 허탈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 속에서 누가 이기고 진다는 거 이런 승부가 나는 세계가 아닌데 참 그래도 뭔가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화해를 먼저 요청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제가 이게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뭔가 이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가장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걸 꼬봉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꼬봉이 항상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꼬봉이 있어서 이 꼬봉이 중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면서 왔다 갔다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마 중간에 있다면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보호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좀 부정적인 특성은 꼬봉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친구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꼬봉한테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미안했다 그래라. 내가 사과한다고 좀 전해달라. 그럼 이제 꼬봉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걸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기분이 풀릴 테고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또 어떤 좋은 감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는 또 내가 사과한 적은 없는데 제 중간에서 걔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꼬봉은 희생양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내 자존심은 보호되는 거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서로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자존심도 회복하면서 관계도 좀 더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꼬봉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양이 됐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술 한잔 사주고 이해해달라 그러면 그 친구도 아마 충분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아마 이 꼬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요. 이 양반 상놈이 없는데 누가 내 꼬봉이 돼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꼬봉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꼬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적 계약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가 상당히 뭐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이게 아마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이 꼬봉이라는 게 한 명이 아니라 내 직장에 가면 내 꼬봉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꼬봉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마다 이 꼬봉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화해를 한다거나 용기를 내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기브앤테이크 얘기하면서요. 내가 이래 좋아할 때 저 사람도 좋아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상대방의 감정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여주면 좋은 거지만 안 된다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 자꾸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가 이래 뭘 하자 그러면 내가 참 이래 보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싫어 이러면 그럼 막 고문을 합니다. 왜 싫어? 뭐 때문에 싫어? 이 싫은 이유가 뭐야? 참 그 싫은 이유까지 다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걸 싫어 그러는데 왜 싫어? 그냥 싫어.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좋아. 그게 정답이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유가 있고 뭔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참 상대방이 꼬직꼬직 해보면서 고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친구한테 뭘 말을 할 때 거부라든지 뭔가 이렇게 사양을 할 때는요 막 이렇게 핑계댈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 참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런 권리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 싫어 그러면 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1,000원만 빌려줘. 그러면 1,000원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결정하면 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왜? 어디에 쓰려고? 뭐 때문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요. 그것까지 물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도요. 좀 각자의 권리를 좀 인정해 주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좀 하지 말자. 근데 참 우리가 친구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상당히 이런 거를 무시하고 각 권리를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 간에 대인 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게 규칙이나 규정이 이래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 이게 장점이 상당히 좀 독특한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대인 관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잘만 운영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한 바대로 다 성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윈윈 전략이라 그래서 상당히 성행한 적이 있는데요. 윈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렌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나눠 먹자. 그럼 반 딱 나누면 반반씩 나누면 가장 공정해 보이죠. 근데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각자 오렌지를 원하는 게 틀려요. 한 사람은 그 알맹이를 먹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껍질이 감기에 좋다고 다려 먹으려고 껍질을 원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한 사람은 껍질, 한 사람은 알맹이니까 이 반반 나누기보다는 한 사람은 알맹이 다 먹고 한 사람은 껍질을 다 가진다면 둘 다 반반씩 잘라서 갖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일치해요. 각자 개성이 있게 자기 좋아하는 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상당히 사회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요, 직업에 기천이 없다. 이건 미국 속담입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우리 사회는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고요. 학생들이 싫어하고 뺏어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학부제에도 제대로 이게 원리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일치하는데 그게 윈윈 전략이 잘 통할 때가 힘들어요. 한 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요, 이래 보면 먼저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이익을 보면 그때 가서 또 양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한 발 물러서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먼저 양보하면 내가 양보할게.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이거 버티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발 물러서고 또 안 되면 또 한 발 물러서 보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우리가 보통 여유를 찾게 되거든요. 먼저 이익을 취한 사람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유 찾아서 좀 더 다시 보면서 자기도 좀 더 여유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양보하면, 내가 한 발 물었으면 저 사람도 물렀을까? 이게 이제 전제가 안 되니까, 야, 안 물러서고, 네가 먼저 하면 할게. 네가 먼저 하면 할게. 이렇게 서로 버티는 거. 그래서, 미리 자기가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상호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거시적인 목표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친구끼리 모이면 이게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두 사람이 이래 있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이래 막 비난하고 희생양으로 만들 때 사람들이 참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요. 또 두 사람이 이래 있으면서 서로 뜻이 맞는 뭔가 공통적인 일을 할 때 기분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누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요, 같이 뭔가 공통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항상 뭔가 있어야 됩니다. 친한 친구끼리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취미라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거. 이게 있다면 대인관계에서는 중심점이 있으니까요. 구심점이 있으니까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친구하고 전화해서 만나고 뭐 이렇게 참 그거 어떤 목표라든지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참 안 만들고 어울릴 때가 많거든요.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 잡고 목표 설정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열정적으로 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은요. 인간이 대인관계가 필요한 것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사람, 그거 독립적인 거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상부상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리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여유가 있고 남는 부분을 베풀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데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때 대인관계에서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 9가지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렇게 택하실 수 있는 갈등 해결 전략을 소개를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항목별로 예를 이래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 더 회상해 보시면 생활 속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